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은 동지. 나는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종일 동지의 탄생 78돌째 즈음하여 당신께와 진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훌륭한 성과를 안아오신 그의 위대한 업적은 영원할 것입니다. 귀국은 오늘 당신의 현능한 영도 밑에 보다 큰 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들이신 김일성 각하와 김종일 각하, 당신을 낳은 귀국은 강력한 자주독립국가들의 전열에 당당히 서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20년 2월 6일 디마스크. 많은 수대운동에 없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광명 성절의 즈음에서 스위스 조선위원회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1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강사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화답하여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 공격 정신으로 정면 돌파전의 장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 혁명전적지 강사들이 보낸 호소문이 정말 좋은데 보낸 호소문 같습니다. 수령의 명령일시 무조건 결사가 안 쳐놨고, 그 다음에 맨손으로 연길 폭탄을 만든 구정식,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애로한 난관도 많이 제기되고 정말 곤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백두산 정신, 백두산 공격 정신만 있으면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승리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교리이고 심장의 외침입니다. 하루하루를 백두산 혁명 정신으로 살았는가? 수도의 불빛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 기업소 종업원 모두가 이런 마음을 안고 결사 실천에 하루하루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고 백두산 정신으로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 참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소문에도 지적됐지만 항일혁명 투사들은 빙설천지에서 풀뿌리를 씹어삼키면서 조국 강복의 대업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거기에 비하면 오늘의 애로한 난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지금껏 제 힘으로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고 언제나 승리했고 오늘이 조국을 건설했습니다. 앞으로도 백두산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때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건설할 수 있고 최후 승리로 이룩하게 될 것이라는 걸 굳게 확신합니다.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속에 여러 나라들에서 전염병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습니다. 윈남 보건성에서는 13일 수도 부근의 마을들에서 6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그것에 있는 1만여 명의 주민들을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건성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래 중국 경외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오스트랄리아 수상이 13일 자기 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또 일주일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파냐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이동통신대회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문제와 관련해서 취소됐다고 합니다. 12일 주최 측은 국제적 우려와 여행 경보 등으로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여러 나라의 이동통신 기업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유람선 웨스토데모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일본, 필리핀, 타이 등에서 입항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1,455명의 여객과 802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는 이 유람선은 해상에서 2주일 동안 떠돌다가
캄보자 정부의 승인으로 13일 시아누쿠빌 항에 정박했다고 합니다. 그럼 발병국인 중국에서의 피해 상황을 보기로 합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4일 24시 현재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의한 국내에서의 총 감염자 수는 66,49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4일 현재 사망자 수는 1,523명, 중증 환자는 11,053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8,969명, 완쾌돼서 태어난 사람들은 8,096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만 9,039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邻접하고 있는 중국의 흑룡강성에서는 14일 현재 감염자가 419명, 련영성에서는 119명, 길림성에서는 8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 경외에서 최고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 14일 현재 도쿄에서 3명의 감염자가 더 늘어나 총 감염자 수는 254명을 기록했으며 싱가포르에서도 9명의 비루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감염자 수는 6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로써 1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만 7,5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8돌세 즈음에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축전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 광명성절의 즈음에서 남아프리카 공산당 총비서가 꽃바구니를 보내온 소식, 그리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 외국의 단체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온 소식과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외국의 단체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온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모든 잠재력과 예비를 최대한 동원 이용해서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대담하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쓴 글을 싣고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계급이 정면 돌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개발 창조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는 소식과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효능 높은 의약품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소식, 그리고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 신발연구소와 안주펌프공장의 노력투쟁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장구한 혁명용도사를 영적 투쟁과 불멸의 업적으로 수놓으신 혁명의 대성인, 이런 제목의論서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정면 돌파전이로 부른 당의 호소에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해 나선 북창 전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노력투쟁 소식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이 각지 농촌에서 가까운 묘티 안에 수리화를 더욱 완성해서 흉풍을 모르는 농업생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각지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위생 방역 사업이 날을 따라 고조되고 있는 소식과 신형 코로나 비루스 방역과 관련한 상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면이 영원히 높이 모시리, 이런 제목으로 오보이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시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 있는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와 수령용생 위협의 새 장을 펼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지난 8년간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한 소설문학 작품이 수백 편이나 창작 발표돼서 우리 인민의 가슴을 졸세 위인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으로 불타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쓴 기사를 비롯해서 오보이 장군님을 그리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2월의 강산에 굽이쳐 흐르고 있는 데 대해서 전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뜻깊은 2호를 높은 전력 생산 성과로 빛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태천 2호 발전소를 찾아서 쓴 방문기와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심장에 새겨안고 정면 돌파전이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이어가는 성천강 전기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이 뜻깊은 광명성조를 맞으며 여러 나라 인사들이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열렬히 칭송한 데 대해서 전하는 글과 얼마 전 한 재미동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실은 소식을 편집하고 인류 앞에 초미의 과제로 나선 지구온난화 방지 사업에 대해서 쓴 기사와 여러 나라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축전을 비롯한 중요 보도들을 싣고 지난 30여 년간 717만여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이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방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2면에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행운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과 특출한 혁명 실천으로 저국과 혁명 앞에 싸우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 염원, 강국 염원을 빛나는 현실로 꼽히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들과 소개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4면이 각지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방역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들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호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전파를 철저히 막자면 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란 어떤 것이며 그 감염 경로와 임상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비루스들은 사람과 일부 동물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큰 리보핵산 비루스군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연계에 광범위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루스는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진습해서 호흡기 계통, 소화기 계통, 신경계통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0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비루스들은 심하지 않은 상기도 질병 인자로 간주돼 있었으나 2002년 말에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일명 사스를 발생시키면서부터 위험한 비루스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단일 사술의 리보핵산 비루스로서 코로나 비루스군 베타 코로나 비루스 계통에 속하며 곤막이 있고 모양이 원형 또는 타원형 등 다형성을 이루고 직경은 60 내지 14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11일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의한 질병의 공식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기구는 이 병을 지난해 말에 발생했으며 근원이 코로나 비루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코비드-19로 명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박쥐 코로나 비루스와 정체불명의 코로나 비루스가 재결합돼서 생겨난 비루스로 추측되고 있으며 천산갑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잠재적인 중간 숙주라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주요 원천은 잠복기에 있는 사람과 환자입니다. 이 비루스는 감염자의 기침과 재채기, 대화를 나눌 때 나오는 침방울들을 통해서 전파되며 또 공기와 먼지 위에서도 전파된다고 합니다. 즉, 이 비루스의 주요 전염 인자들은 비루스에 오염된 공기, 식료품, 일상생활용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상 방조 가정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 내지 7일이며 최고 24일 정도라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특징은 급성호흡기 비루스 감염증의 림상학적 징후들이 있는데 있다고 합니다. 즉 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고 근육 아픔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감염된 순간부터 6 내지 8일째 되는 날에는 매우 힘든 숨가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열, 머리 아픔, 각혈, 설사, 메스꺼움, 개우기, 가슴 환랑고림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일부 환자들 속에서 비루스에 감염됐어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이 정상 상태를 보이는 경우이며 또 일부 감염자들 속에서 검사 시 처음에는 음성으로 나오다가 병세가 악화돼서야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일부 나이가 젊은 환자들 속에서는 비루스 감염 후 강한 면역력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생명에 위험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의 몸에 병원체가 들어와 폭발적으로 증식하면 면역체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면역 물질을 내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면역체가 병원체만이 아닌 정상세포까지도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되면 중환자인 경우는 길어서 한 주일 후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급성호흡부전이나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폐혈증이나 폐중성 쇼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루스에 감염되었을 때 제때 구급치료를 받지 못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사망까지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사망까지 초래하는 위험한 악성 비루스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비루스가 우리나라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잘 알았습니까? 예! 앞으로는 우리말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할 테야.